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강원도 강릉에를 다녀왔습니다. 강릉이 풍수지리적으로 참 좋은 땅이 많죠. 이번에는 강릉에서 아주 명물로 알려진 두 곳 명소를 다녀왔습니다. 한 곳은 지금 보시고 계신 강릉 선교장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가장 명품 한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율곡 이희 선생이 출생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낸 강릉 오죽헌입니다. 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 두 군데는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가 강릉 선교장이고 여기가 오죽헌입니다.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곳들이죠. 먼저 강릉 선교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강릉 선교장 측에서 인터넷에 올려온 거를 제가 잠시 빌려서 썼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강릉 선교장에서 올려놓은 거를 제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정월 초기 때문에 눈이 아주 하얗게 왔더군요. 가니까 이 사진은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찍은 겁니다. 집이 아주 여러 채가 있지요. 선교장 밖에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부터 선교장에 포함이 됩니다. 전문 정통 한식이라고 그래서 이 선교장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이고요. 이 강릉 선교장은요, 선은 배선자입니다. 그리고 교는 다리교자죠. 장이라고 하는 건 장원, 집입니다. 큰 집입니다. 선교장에서 멀지 않은 앞에는 강릉 경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자였는지 배를 쭉 연결해서 다리를 놓고 건넜다 그래서 선교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집은 국가민속문화재 제5호입니다. 선교장은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 이분이 1703년부터 1781년까지 사셨어요. 그 이내번이 건립한 조선 후기에 전형적인 상류주택으로 열화당, 활례정, 동별당, 안채외, 부석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10대에 걸쳐서 3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후손들이 거주하며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조선시대 4대 부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1967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렇게 강릉 선교장 그 안내판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내번이 처음 살기 시작하고 후손들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사랑채인 열화당은 1815년 순조 15년에 오은거사 이후가 건립하고 활례정은 그 이듬해 세운 것을 증손인 이근우가 현재의 건물로 준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모두 여기 화장실 건물까지 하면 30채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전통가옥들이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고 또는 뭐 군이나 지방관청에서 관리를 하죠. 그럼 그저 관리만 하면서 서서히 낡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장의 특징은 후손들이 살면서 실제로 이 건물들을 이용해서 수익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물도 고치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그런 집이죠. 아마 이런 형태래야 옛날 건물들이 제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지방 예산이나 좀 받고 뭐 청소하고 그러면 서서히 낡아서 100~200년이면 모두 다 사그러지죠. 근데 이 집은 아주 바람직한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음식점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숙소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체험하기에도 좋고 그런 곳이죠. 전경입니다. 눈이 하얗게 와서 제가 찍은 건데 꽃이 피었을 때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활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연못이고요. 이 안에 있는 정자입니다. 그렇죠. 활기가 오는 정자죠. 말 그대로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그런 정자입니다. 활례정에서 올려놓은,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진을 좀 썼습니다. 이 활례정, 이 정자는 이렇게 연꽃이 필 때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1816년 정손인 이근우가 현재의 건물로 중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아름답죠, 꽃들. 안채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대문이 있고, 여기도 대문이 있고, 여기도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세 군데가 됩니다. 이제 본체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에는 선, 고, 유,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선교장, 그리고 한 분의 문패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현판을 좀 확대해서 살펴보죠. 선, 고, 유, 거 그랬죠. 선은 신선입니다. 고는 산 높을 고자고, 유거는 숨어서 산다, 그 말이죠. 누가요? 신선이. 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나와 맞으면 나가서 벼슬을 하고, 세상이 나와 맞지 않으면 물러나서 은둔해서 사는 거죠. 둔세무민하는 거죠. 비록 숨어 살지만 그것을 번민하지 않는 그런 유유자적한 그런 삶이 바로 이 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고자죠. 이 고자는 산 높을 고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이후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산자가 있고, 오른쪽 뜻하는 오로루자가 있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향이죠, 향. 신선이 은둔해서 사는 거처인데 산이 우측을 향하여 높게 있다 하는 이 고자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참으로 멋과 의미가 담긴 그런 현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펴보니까 소남이라는 분이 이 현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소남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봤습니다. 소남이 누구냐 하면 이희수라는 분입니다. 1836년, 즉 헌종 2년부터 1909년, 순종 3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서화가입니다. 서해 가고 화 가고, 산수화 그리고 난, 죽에 모두 능하고, 7세에 전서, 예서, 해서, 행서를 모두 잘 썼으며,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글을 써도 모두 규격에 맞았다라고 전해지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유람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전국을 유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소남 이희수가 전국을 유람하다가 여기 들려서 현판을 썼던 것 같아요. 여기 지형을 보시면 저 뒤에 태백에서 내려와서 쭉 이어진 산맥들이 와서 짤록짤록한데 이렇게 감고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포호가 되죠. 이 사진은 네이버 지도를 캡처한 건데요. 이 경포호에 배로 다리를 놓고 건넜다니 얼마나 참 멋지고 근사한 장면입니까? 이렇게 돼 있군요. 보시면 산이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아주 뺑 둘러쌌어요. 그리고 이 노란 선 안이 선교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큰 땅이지요. 이 선교장을 집을 짓게 된 데는 전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네 번이 좋은 터를 찾아서 많이 다녔답니다. 근데 아마 서너 벌 많이 쌓았나 봐요. 그런데 쪽제비 떼를 만났답니다. 그 쪽제비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간 곳이 지금 선교장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호련히 쪽제비 떼가 흔적을 감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러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좋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지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선교장, 그리고 이강룡이라는 분의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강룡 선생이 어떤 분인가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여기는 당시 강릉시장이고요.
2019년부터 강릉 선교장을 강릉 시민에게만 무료 개방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 이강용 선생이 제가 알고 보니까 조흥은행 부행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직원으로 같이 근무했던 분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당시부터도 아주 그 귀공자스럽고 또 아랫사람들한테 아주 후덕하셨다고, 그렇게 그분들 한 두세 분이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줬습니다. 대표적인 손님 접대를 하던 그런 곳이죠. 열화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인과 손님 간에 아주 그 즐거운 대화가 오가는 그런 집이라고. 1815년에 오은거사 이후가 건립을 했죠. 과연 얼마나 명당의 기가 있는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열화당 앞인데요. 기쁜 말씀들을 나눴던 그런 건물이라는 뜻이죠. 그 앞인데 굉장히 강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리고 이 뒤로 쭉 산에 용맥이 내려와서 여기 혈이 맺혔죠. 쭉 이어졌죠. 쭉 내려와서 이 건물을 정중앙에 이렇게 진 거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대단하죠. 예. 보통 큰 사찰에 갔을 때 이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이 이 정도 회전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회전을 힘차게, 그리고 한 바퀴 이상 회전을 하죠. 여기서 아마 가끔 열화당 오르간 연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사랑, 주로 이제 전국에 손님들이 많이 지나간, 여기 보면 해동풍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동풍월이라고도 쓰고 또 해동풍월이라고도 그렇게도 씁니다. 해동풍월, 무오, 만추, 우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오년 늦가을에 우봉이라는 분이 글씨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글씨가 수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봉에 관해서 찾아봤습니다. 우봉은 조희룡입니다. 1789년부터 1866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조선 후기 서화가로 시문과 서화에 능했다. 벼슬은 5위장 정도 지냈습니다. 5위장은 그때로 말하면 도성안을 외위가 있고 그 다음에 동서남 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위입니다. 그 5위에 5위장 정도 지낸 분인데 서화가로 아주 시문과 서화에 능했다고 그럽니다. 매화도에 뛰어났죠, 이분이. 전국을 유람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들렸었을 겁니다. 무오년은 1858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봉 선생의 글씨 중에서 이 간송미술관에 있는 겁니다. 매화서옥도라고 해서 매화가 잔뜩 피었는데 이 창 안에 불을 켜고 선비가 앉아서 책을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참 그림이 의미가 있지요. 이 글씨가 바로 우봉 조희룡 선생이 그 당시 무오년에 쓴 그런 글씨죠. 안채 주옥이라고 돼 있죠. 안채입니다. 말하자면 그 전주 이신의 집안에 안방마님이 사시던 그런 곳이죠. 여기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쪽에 작은 별도의 방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은고택 어른년 가을에 서어 강릉 선교장 여초고사 그랬습니다. 여초 선생이 쓰신 건데 을유년이면 2005년이죠. 여초 선생은 저도 자주 뵈서 잘 압니다. 저희가 월간역학이 인사동 그 안국동 있는 데 있죠. 거기 수은회관 14층에 제가 한 9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초 선생은 거기 8층에 동방 연소회라고 그래서 그걸 끌어나가셨어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뵀는데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런데 내내 대답만 하고 한 번도 가질 못했네요. 본명이 김응현이고요. 1927년부터 2007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81세까지 사셨죠. 서울 출신의 서예가입니다. 중형인 김충현 일중 선생이죠. 한글 서예가 아주 또 뛰어나죠. 이 일중 선생은 동방연수회를 창설하고 건국대학교에서 서예를 가르쳤던 그런 분입니다. 등치가 크시고 굉장히 서글서글하신 그런 분이죠. 그분이 쓰신 그런 간판이었습니다. 다음엔 이 서별당입니다. 그러니까 동별당이 있고 서별당이 있고 다 따로 있죠. 서쪽에 있는 별당인데도 이렇게 강하고 아주 매우 강합니다. 들기만 해도 돌아옵니다. 얼마나 강하죠? 또 별채로 가는 길입니다. 여긴 동별당이 됩니다. 서별당, 동별당 다 이렇게 따로 있죠. 마지막으로 건물 전면을 쭉 측정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관룡자 심융척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데는 아주 큰 사찰들, 통도사, 해인사, 그 다음에 뭐 송광사, 불국사 이런 데나 이만큼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에 못지않게 명당의 혈 기운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강릉 선교장은 이렇게 혈이 여러 군데 내려옵니다. 옆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한 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찾아도 강릉 선교장이 나오고요. 혹시 거기 숙박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전화번호가 033-648-53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